꿀꺽. 정막이 감도는 서당의 안쪽 방 훈장. 김진사의 목구멍에서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방문 밖의 동태를 살폈다. 마당에서는 학동들이 아직 오지 않아 참새떼가 모이를 쪼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은 없었다. 안심한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갑 위에 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살며시 열었다. 끼익 하는 경첩 소리가 신경을 긁었지만 곧이어 상자 안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김진사의 코끝을 간지럽히자 그의 미간은 춘삼월 눈 녹듯 스르르 풀렸다. 상자 안에는 하얀 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상주 곶감. 열댓 개가 가지런히 누워 주홍빛 속살을 수줍게 드러내며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늦가을의 햇살과 바람이 빚어낸 예술품이자 김진사의 식탐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김진사는 본래 고을에서 대쪽 같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입만 열면 공자왈 맹자왈 하며 청빈 급핀과 절제 제찌를 논했고 아이들에게는 무력은 마음을 흐리는 티끌과 같으니 군자는 마땅히 거친 밥과 물만으로도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라고 훈계하곤 했다. 그러나 그의 고고한 학식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식탐이었다. 특히 단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써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약과나 조청 꿀단지 같은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의 뱃속으로 사라지기 일쑤였다. 겉으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곶감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터져나올 그 쫀득하고 달큰한 맛을 상상하며 오장육부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곶감 하나를 집어들려다 멈칫했다. 아니지. 지금 먹었다가 입가에 하얀 분이라도 묻으면 아이들에게 채통이 서지 않는다.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이 곶감은 바로 조금 전 아랫마을 밖 서방네 안 사람이 우리 아이가 훈장님 덕분에 천자문을 떼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가져왔습니다라며 두고 간 귀한 선물이었다. 김진사는 그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배움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어찌 이런 뇌물을 가져오시오라고 호통을 치는 척했으나 그의 손은 이미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있었다. 안 사람이 돌아가자마자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황홀한 대면식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곶감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15개로구나.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보름은 행복하겠어.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훈장님 기분이 좋으실까? 어제 숙제 안 해왔는데 종아리 맞으면 어쩌지? 서당으로 등교하는 학동들의 목소리였다.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곶감 상자를 닫았다. 이 귀한 것을 혈기왕성하고 먹성 좋은 녀석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다. 어디에 숨기지 책상 밑 아니야. 거긴 청소 당번이 들여다볼 거야. 쌀똑거긴 쥐가 드나들고. 그는 허둥지둥 방 안을 둘러보다가 시선이 벽 높은 곳에 달린 붙박이 벽장 빗셉에 꽂혔다. 그곳은 어른인 자신의 키로도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손이 닿는 높이였고 평소 잘 쓰지 않는 고서적이나 족보를 넣어두는 곳이라 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지대였다. 옳거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저기가 천하의 요새로구나. 그는 민첩하게 일어나 벽장 문을 열고 곶감 상자를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찰나 아쉬움에 다시 한번 곶감 냄새를 킁킁 맡고는 탁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그가 자리에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펼쳐놓은 명심보감을 읽는 척 하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며 5~6명의 학동들이 우르르 들어와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이들의 얼굴은 찬바람을 맞아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입가에 장난기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서당의 골칫덩이이자 재간둥이인 만석이었다. 만석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방 안에는 아직 곶감 특유의 달콤하고 구수한 향기가 옅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훈장의 얼굴과 벽장 쪽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진사는 제 발저린 도둑처럼 가슴이 뜨끔했으나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헴, 자 모두 자리에 앉거라.
오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배울 차례니라. 하지만 만석의 예리한 후각과 직감은 훈장의 어설픈 연기를 꿰뚫고 있었다. 만석은 붓을 가는 척하며 슬금슬금 훈장 앞으로 다가갔다. 훈장님 방 안에서 어찌 이리 맛있는 냄새가 납니까? 꼭 우리 할머니가 제사 지낼 때 꺼내주시던 곶감 냄새 같은데요. 만석의 돌직구 질문에 김진사는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터뜨렸다. 쿨럭쿨럭, 이 녀석이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를. 신성한 배움의 터전에서 음식 냄새라니. 네 코가 막힌 게로구나. 김진사는 부채로 황급히 허공을 휘저으며 냄새를 흩뜨리려 애썼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도 진짜 단내 나는데 하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훈장의 시선이 머물렀던 벽장 쪽으로 쏠렸다. 김진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대로 가다간 벽장을 열어보자는 말이 나올 태세였다. 위기 상황에서 김진사의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갔다. 그는 이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원천 봉쇄하고 자신의 보물을 영원히 지킬 완벽한 거짓말을 지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표정을 아주 심각하고 무섭게 바꾸고는 목소리를 낮게 깔아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네, 이놈들. 너희가 냄새를 맡은 것은 사실이다. 허나 저 벽장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먹을거리가 아니다. 훈장의 진지한 태도에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였다. 김진사는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 안에 든 것은 내가 어제 한양에서 온 약재상에게 거금을 주고 산 귀한 약재다. 하지만 말이 약재지. 저것은 어른에게는 기력을 돋우는 명약이나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창자가 녹아내리게 만드는 맹독이니라. 맹독이라고요. 겁 많은 학동 칠성이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김진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렇다. 이름하여 비상피숑이라는 것이다. 생긴 것은 꼭 붉은 곶감처럼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냄새 또한 달콤하여 사람을 홀리지만 한 입만 베어 물면 그 즉시 혀가 타들어가고 목구멍이 붓고 뱃속에서 불이 일어나 칠공치콩에서 피를 쏟으며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독약이다. 김진사는 자신의 거짓말에 심취하여 묘사를 더욱 끔찍하게 덧붙였다. 어른인 나조차도 목숨을 걸고 아주 조금씩 쌀알 만큼만 떼어 먹어야 겨우 약효를 보는 위험한 물건이니 너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벽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알겠느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냄새만 맡아도 죽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서로 몸을 움츠리며 벽장에서 최대한 멀어지려 애썼다. 김진사는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다. 비상이라고 했으니 간 큰 놈이 아니고서야 감히 열어볼 생각도 못하겠지. 그는 자신의 기지에 감탄하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단 한 명, 만석만은 달랐다. 만석은 겁먹은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훈장의 소매 끝에 묻은 하얀 가루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독약의 가루라기보다는 곶감 표면에 묻어있는 달콤한 시상 외수성이 분명해 보였다. 게다가 독약이라면서 훈장의 입가에 묻어있는 침자국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창자가 녹아 칠공에서 피를 쏟아. 훈장님 뻥도 참 심하시네. 만석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훈장이 평소에도 맛있는 것을 혼자 몰래 먹다가 들키면 이건 매운 약이다. 이건 쓴 약이다 하며 둘러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는다는 협박까지 동원한 것을 보니 저 벽장 안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이 들어있음이 틀림없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훈장의 그 얄미운 수염을 골탕 먹일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하늘 천따지 소리가 서당을 메우기 시작했지만 만석의 눈길은 글자가 아닌 벽장 문틈을 향해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저 문 너머에 있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 아니면 천하일미 곶감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 이글거렸다. 자, 만석아, 딴청 피우지 말고 읽어보거라. 김진사가 회초리로 바닥을 탁 치며 지적했다. 만석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책을 들었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글귀는 묘하게 훈장을 비꼬는 듯했다. 견물생심 보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이라 하였으니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또 삼가야 하느니라. 김진사는 만석의 낭송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창밖에는
늦가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곶감이 숨겨진 벽장은 그림자 속에 잠겨 더욱더 은밀하고 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훈장과 학동 속이려는 자와 밝혀내려는 자의 소리 없는 전쟁은 그렇게 곶감 상자를 사이에 두고 막이 올랐다. 해는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고 산골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초가집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도 사그라지니 사방은 적막강산이어 들리는 것은 오직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스산한 소리뿐이었다. 서당의 아이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김진사는 사랑방에 홀로 남아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현의 말씀을 탐독하며 밤을 지새우는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온 신경은 책장이 아닌 벽장 문고리에 가닿아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척하며 곁눈질로 창호지 문 밖을 살폈다.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함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었다. 허허, 이제야 방해꾼들이 다 사라졌구나. 어디 내 보물들을 한번 영접해볼까. 김진사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방문을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갔다. 혹여나 마실 나간 아내가 일찍 돌아오거나 밥마시를 나온 이웃이 불쑥 찾아올까 염려해서였다. 그는 방바닥에 귀를 대고 바깥의 동태를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완벽한 밀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자 그는 드디어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 벽장 문을 여는 그의 손길은 마치 첫날 밤 신부의 고름을 푸는 신랑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도 애달팠다. 끼익 하는 나무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황급히 주위를 살피고는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를 품에 안은 김진사의 심장은 주책 없이 쿵쾅거렸다. 낮에 아이들에게 쳐놓은 비상이라는 거짓말의 결계가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배덕감을 주어 식욕을 더욱 돋우고 있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호롱불 빛을 받아 반짝이는 곶감들이 자태를 드러냈다. 하얀 시상이 곱게 핀 곶감은 마치 밤하늘의 서리를 맞은 듯 신비로워 보였고 말랑말랑한 감의 육질은 꿀을 머금은 듯 윤기가 흘렀다. 김진사는 그중 가장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놈을 하나 골라 집어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쫀득한 촉감에 전율이 일었다. 어이구, 이 실한 것 좀 보게.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라갈 법한 놈이로구나. 그는 곶감을 코에 대고 킁킁거렸다.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입안 가득 침이 고여 턱이 뻐근할 지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곶감을 입으로 가져갔다. 와작. 곶감의 겉면은 쫄깃하게 씹히고 속살은 젤리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김진사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눈을 감았다. 혀끝에서 퍼지는 진한 단맛은 머리가 핑 돌 정도로 강렬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감의 풍미는 꿀보다 달고 조청보다 깊었다. 그는 아까워서 꿀꺽 삼키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그 맛을 음미했다. 허허, 이것이 바로 신선 노름이로구나. 낮에 녀석들에게 독약이라 이르길 참 잘했어. 이 맛을 그 코흘리개들이 알았다간 뼈도 안 남았을 게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쩝쩝 소리를 내어 곶감을 씹어 삼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묵직한 단맛의 여운이 짜릿했다. 하나를 먹고 나니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그는 연거푸 두 번째, 세 번째 곶감을 집어들었다. 방 안에는 쩝쩝 쪽쪽하는 점잖은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경박하고도 행복한 소리가 가득 찼다. 한편 그 시각 서당의 툇마루 밑 어둠 속에는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낮에 훈장의 거짓말을 간파했던 영악한 학동 만석이었다. 만석은 집에 가는 척하다가 몰래 되돌아와 훈장의 방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훈장이 평소와 달리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을 보고 만석의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독약이라면 문을 잠글 필요가 없지. 분명 혼자 맛있는 걸 드시려는 수작이야. 만석은 찬바람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툇마루 위로 살며시 기어 올라갔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기 위해 버선발로 까치발을 딛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만석은 검지에 침을 듬뿍 발라 창호지 문 하단 구석을 지그시 눌러뚫었다. 소리 없이 뚫린 작은 구멍 사이로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만석이 눈을 가져다 대자마자 보인 것은
평소 근엄하기 짝이 없던 훈장 김진사가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곶감을 뜯어먹고 있는 기가 막힌 광경이었다. 김진사는 곶감의 꼭지를 따서 쪽쪽 빨아먹기도 하고 손가락에 묻은 하얀 가루를 혀로 핥아먹기도 하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낮에 군자는 음식 앞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호통치던 그 훈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딴판이었다. 만석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간신히 참았다. 와, 진짜 곶감이네. 그것도 아주 상등품이야. 만석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다. 저녁도 못 먹고 숨어있던 터라 훈장이 내는 쩝쩝 소리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만석을 화나게 만든 것은 훈장의 뻔뻔한 위선이었다. 아이들이 먹으면 창자가 녹아 흥저렇게 잘만 드시면서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진사는 어느새 5개째 곶감을 해치우고 있었다. 그는 배를 두드리며 트림까지 꺽 하고 내뱉었다. 꺽. 아이고 좋다. 이 좋은 걸 두고두고 먹으려니 잠이 다 안 오는구나. 내일은 아껴서 반 개씩만 먹어야지. 훈장의 혼잣말을 들은 만석의 눈빛이 장난기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두고두고 드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그때 김진사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문 쪽을 쳐다보았다. 만석이 실수로 문지방을 건드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누구냐? 김진사는 화들짝 놀라 먹던 곶감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다. 그의 눈이 겁에 질려 휘둥그레졌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납작 엎드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밖에서 부는 바람소리를 듣고는 안도했다. 에잉, 바람소리구나. 내가 도둑 제 발 저린다고 너무 예민했어.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곶감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남은 곶감의 개수를 세어보고는 다시 벽장 깊숙한 곳에 상자를 밀어넣고 자물쇠까지 채웠다. 자, 이제 꿈속에서나 다시 만나자꾸나. 내 사랑들아. 김진사는 등잔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만석은 방 안에 불이 꺼지고 훈장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다. 훈장의 코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만석은 비로소 구멍에서 눈을 떼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밤하늘의 달이 만석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보다는 통쾌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훈장님, 그 비상 제가 내일 아주 맛있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만 입이 있고 우리는 주둥이만 달린 줄 아시나 본데 어디 한번 당해보시지요. 만석은 씩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펼쳐질 기상천외한 연극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당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김진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처 닦지 못한 곶감의 하얀 분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그는 벽장 쪽을 힐끔거리며 흐뭇해했다. 만석은 서당에 들어서며 훈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훈장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보약이라도 드셨습니까? 만석이 능청스럽게 묻자 김진사는 뜨끔하여 헛기침을 했다. 보약은 무슨. 성현의 말씀을 읽으니 마음이 맑아져서 그런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이나 갈 거라. 훈장은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만석은 속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되자 만석은 동무들을 마당 구석으로 불러 모았다. 얘들아, 너희 어제 훈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상 기억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서리를 쳤다. 당연하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무서워 죽겠어. 겁쟁이 칠성이가 말했다. 만석은 칠성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바보야. 그게 진짜 독약인 줄 알아. 내가 어제 다 봤어. 훈장님이 밤에 혼자 쩝쩝거리며 드시는 걸 말이야.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정말이야.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날 밤의 목격담을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꿀처럼 흐르는 곶감의 속살과 훈장의 행복한 표정 묘사에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훈장님이 우릴 속이셨어.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아이들은 배신감에 분개했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곶감은 아이들에게 꿈의 간식이었다. 그것을 독약이라 속이고 혼자 독차지하려 했다는 사실에 순진한 아이들도 화가 난 것이다. 만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냈어. 우리도 그 곶감을 먹고
훈장님도 골탕 먹이는 방법이야. 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어떻게 그러다 들키면 종아리에 불이 날 텐데. 아이들이 걱정하자 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오늘 오후에 훈장님이 이웃마을 잔치에 가신다고 했지. 그때가 기회야. 우리가 그 비상을 몽땅 먹어치우는 거야. 그리고 만석은 아이들에게 귓속말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겁을 먹던 아이들도 만석의 기막힌 작전을 듣고는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와, 만석이 너 진짜 머리 좋다. 그래 훈장님, 벼루가 좀 아깝긴 하지만 우리한테 거짓말한 벌이야. 아이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가올 거사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마침내 점심때가 지나고 김진사가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나설 채비를 했다. 내 오늘 아랫마을 이 진사댁 잔치에 초대를 받아 잠시 다녀올 것이니 너희는 딴짓하지 말고 소학을 다 외워놓거라. 돌아와서 검사할 것이니라. 김진사는 엄포를 놓고는 갓을 쓰고 위풍당당하게 서당을 나섰다. 훈장의 모습이 고개를 넘어 사라지자마자 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벽장 앞으로 달려갔다. 자 얘들아, 드디어 비상을 맛볼 시간이다. 만석의 외침과 함께 서당은 아이들의 해방구로 변했다. 벽장 문이 열리고 금단의 상자가 아이들의 손에 들렸다. 그 안에는 어제 훈장이 남겨둔 곶감들이 주인을 기다리듯 얌전히 누워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간식 타임이 아니었다. 어른들의 위선에 맞서는 아이들의 유쾌하고도 달콤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김진사가 탄 나귀의 방울소리가 고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서당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정막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을 꼴깍 삼킬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훈장님이 그토록 서슬퍼렇게 경고한 비상 피숑이 들어있다는 벽장은 마치 지옥문이라도 되는 양검은 입을 다물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겁 많은 칠성이는 벌써부터 울상을 지으며 책보를 챙기기 시작했다. 난 집에 갈래. 훈장님이 돌아오셔서 벽장 근처에 얼씬거린 거라도 아시면 우리 다 죽어. 칠성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맞아. 그냥 얌전히 글이나 읽자. 독약이라잖아, 독약. 아이들의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 만석이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다. 이 겁쟁이들아, 평생 속고만 살 테냐. 만석의 일갈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만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벽장을 가리켰다. 너희는 훈장님의 그 불그락푸르락 하던 얼굴이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건 자기 혼자만 맛있는 걸 먹으려는 욕심쟁이의 심술일 뿐이야. 어제 내가 봤다고 했잖아. 훈장님이 그 독약을 드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만석은 성큼성큼 벽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만석이 까치발을 들고 벽장 문고리를 잡았다. 덜컥 잠겨있지 않았다. 김진사가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것이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만석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장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묵은 먼지 냄새 사이로 뚫고 나오는 그 달콤하고 뇌세적인 향기. 그것은 아이들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혀 밑에 침샘을 무자비하게 자극했다. 와,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방바닥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하얀 분을 뒤집어 쓴 주홍빛 곶감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게 비상이라고. 칠성이가 홀린 듯 다가오며 물었다.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비상은 무슨 천하일미 상주 곶감이다. 자, 내가 먼저 먹어서 증명해 보이마. 만석은 아이들이 말릴 새도 없이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곶감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은 만석이 죽기라도 할까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와작, 베어 무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만석은 과장된 동작으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목을 부여잡고 끄윽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시범을 했다. 만석아. 아이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독약인가 봐. 진짜 독약인가 봐. 서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바닥에 뒹굴던 만석이 벌떡 일어나며 푸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입가에는 곶감 속살이 묻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독약은 개뿔. 얘들아, 이건 꿀이야. 꿀입에서 살살 녹아. 만석의 말에 아이들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본물 터지듯 곶감 상자로 달려들었다. 나도 줘 비켜. 내가 먼저야 체면이고 예의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곶감을 하나씩 낚아채어 입에 넣었다. 쫄깃한 껍질을 씹으면 그 안에서 젤리처럼 부드러운 속살이 터져 나왔고 혀를 감싸는 진한 단맛은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황홀했다. 진짜 맛있다. 우리 할머니가 주신 것보다 100배는 더 달아. 아이들은 볼이 미어지도록 곶감을 우물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하얀 분가루가 입가와 손가락에 묻어났지만 아이들은 그것마저 아까워 쪽쪽 빨아먹었다. 10개 남짓하던 곶감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빈 상자에는 곶감, 꼬투리와 하얀 가루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폭풍 같은 간식 시간이 끝나고 배가 부르자 비로소 이성 리싱이 돌아왔다. 텅 빈 상자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다 먹어버렸어. 이제 훈장님이 오시면 우린 다 죽었어. 종아리가 아니라 멍석마리를 당할 거야. 서당 안에는 다시금 공포가 엄습했다. 곶감의 단맛은 찰나였고 훈장의 불호령은 영원할 것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만석을 원망스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네가 먹자고 했잖아. 이제 책임져. 아이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만석은 입가에 묻은 곶감 찌꺼기를 소매로 쓱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이번에는 장난기가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다. 만석은 서당 한쪽에 놓인 훈장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김진사가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 1호 단계연 단식엔 이 놓여 있었다. 검은 윤기가 흐르는 이 벼루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김진사가 틈만 나면 이것은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보물이니라 하며 자랑하던 물건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무거운 벼루를 들어 올렸다. 아이들이 기겁을 했다. 야, 너 뭐 하려고 그래? 그건 건드리면 안 돼. 만석은 아이들을 돌아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훈장님이 아끼는 곶감을 훔쳐먹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만석의 알 수 없는 말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만석은 벼루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갔다. 아이들도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돛돌 섬돌이 놓여 있었다. 만석은 돛돌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 벼루를 깨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하지만 훈장의 위선을 폭로하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얘들아 잘 들어. 우리는 오늘 훈장님의 벼루를 깨뜨린 거야. 실수로 말이지. 그래서 너무 무섭고 죄송해서 죽으려고 비상을 먹은 거야. 알겠지? 만석의 설명에 영민한 아이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아, 그러니까 벼루를 깬 죄 때문에 비상을 먹었다고. 그렇지. 벼루 깬 값이나 곶감 값이나 어차피 혼나긴 매한가지다. 하지만 비상을 먹었다고 하면 훈장님은 우리를 혼내기는커녕 살리려고 안달이 나실걸. 왜냐? 그건 비상이 아니라 곶감이니까. 만석의 기막힌 계략에 아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만석이야. 그래, 이판사판이다.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들고 있던 단계연을 돛돌 위로 힘껏 내리꽂았다. 와장창 청아하면서도 파괴적인 파열음이 서당의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질 듯했다. 그 귀하다던 단계연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벼루에 남아있던 먹물이 마치 붉은 피처럼, 아니 검은 눈물처럼 돛돌 위에 흩뿌려졌다. 그 처참한 광경에 아이들은 숨을 멈추었다. 저질러버렸다. 이제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 깨진 벼루 조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만석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깨진 벼루 조각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두 엎드려. 그리고 세상이 떠나가라 우는 거야. 훈장님이 오실 때까지 목이 터져라. 곡을 해야 한다. 만석의 지시에 아이들은 돛돌 앞에 일렬로 엎드렸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던 울음소리가 깨진 벼루를 보고 있자니 진짜 무서움이 밀려와 금세 서러운 통곡으로 변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린 죽었네. 훈장님, 죄송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서당마당을 가득 메웠다. 만석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머리에 동여매고 상주 성주라도 된 양 가장 크게 울어댔다. 하지만 그의 엎드린 얼굴 아래로는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곶감의 달콤한 뒷맛이 아직 혀끝에 남아 있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멀리 고갯마루에서 나귀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술에 불쾌하게 취해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돌아오던 김진사는 서당 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곡소리에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당에 초상이라도 났나? 그는 나귀의 엉덩이를 때려 속도를 높였다. 서당 대문을 들어선 김진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그 앞 대돌 위에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단계연이 처참하게 박살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병고냐. 김진사는 나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깨진 벼루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벼루, 내 단계연,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감히 이 귀한 보물을 박살낸 것이냐. 훈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훈장의 고함에 더욱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이때 만석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훈장 앞으로 기어나왔다. 그의 연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훈장님, 흐흑, 죽여주십시오. 저희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실수로 훈장님의 보물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오열했다. 뭐라, 장난이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장난질을 치다가 내 보물을 깨 너희를 당장 관아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김진사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옆에 있던 회초리 다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회초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외쳤다. 훈장님 때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훈장님의 그 귀한 벼루를 깨뜨렸으니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두려워서 저희는 죽음으로 속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죽음으로 속죄해 그게 무슨 소리냐? 김진사는 흠칫 놀라 회초리를 멈췄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이 활짝 열린 벽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앞에 굴러다니는 텅 빈 오동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희는 살 가치가 없는 놈들이라 벽장 안에 있는 비상을 꺼내어 모두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곧 창자가 녹아내리고 칠공에서 피를 쏟으며 죽을 것입니다. 훈장님, 부디 저승에 가서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으아, 앙. 만석이 바닥을 구르며 배를 움켜쥐는 신음을 하자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진다. 나 죽네. 나 죽어 하며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김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시선은 깨진 벼루에서 텅 빈 곶감 상자로 그리고 다시 배를 잡고 뒹구는 아이들에게로 옮겨갔다. 벼루가 깨진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당혹감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진사는 입을 뻐끔거렸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멀쩡한 곶감을 먹고 죽는 신뢰를 하는 아이들과 그 곶감을 독약이라 속인 자신. 이 기막힌 상황극의 클라이맥스가 서당 마당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비상. 너희가 지금 비상을 먹었다고 했느냐? 김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쥐고 있던 회초리 다발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권위와 체면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산조각이나 흩어진 천금 같은 단계연 조각들, 텅 비어버린 곶감 상자, 그리고 마당의 흙먼지 속에서 배를 잡고 뒹구는 6명의 학동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시신경을 강타하자 김진사는 현기증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술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진다. 으아.
만석이 가장 앞장서서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리를 버둥거리며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연기를 펼쳤다. 훈장님 벼루를 깬 죄인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독이 퍼져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부디 저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십시오. 만석의 신들린 연기에 고무된 칠성이와 다른 아이들도 질세라 더욱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훈장님 죄송합니다. 으그그. 칠성이는 아예 눈을 까뒤집고 거품 사실은 침이 닿을 무는 시로까지 해댔다.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녀석들이 정말로. 그의 시선이 텅 빈 상자에 꽂혔다. 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분명 천하일미 상주 곶감이었다. 자신이 어젯밤 몰래 맛보았던 그 꿀처럼 달콤한 곶감 말이다. 그것을 먹고 창자가 끊어질 리 만무했고 피를 토하며 죽을 리는 더더욱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녀석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 김진사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속았다. 저 영악한 놈들이 내 거짓말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이 아니라 곶감인 줄 뻔히 알고서 벼루를 깬 죄를 덮으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게야. 순간 김진사의 얼굴은 공포에서 붉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 고얀 놈들 어디서. 감히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놈들의 꿀밤을 먹이고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매질을 하고 싶었다. 그건 비상이 아니라 곶감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그건 곶감이라고 실토한다면 아이들에게 맹독이라 속이고 혼자 몰래 처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스승이 되는 꼴이 아닌가. 진퇴양난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자신이 거짓말쟁이 먹보임을 시인하는 꼴이요. 뒤로 물러서자니 소중한 벼루를 깨먹은 놈들을 벌하지도 못하고 멀쩡히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였다. 김진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미칠 지경이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살난 단계연으로 향했다. 검은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저게 얼마짜리인가? 한양의 역관에게 부탁하여 몇 달을 기다려받은 집안의 갑오로 삼으려던 물건이었다. 그 귀한 것이 가루가 되었는데 범인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훈장님, 눈앞이 흐려집니다.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만석이 김진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의 손에는 곶감의 끈적한 당분이 묻어있어 김진사의 비단 두루마기에 얼룩을 남겼다. 김진사는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만석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놈아, 이거 놓지 못할까? 김진사가 꾀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만석은 고개를 푹 떨구며 힘이 빠진 척 연기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훈장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야, 이놈아, 죽긴 누가 죽어. 멀쩡한 놈이. 김진사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곡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틈으로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서당에서 곡소리가 나네. 훈장님이 아이들을 잡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김진사의 귀에 들어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헛소문이 퍼져 관아에서 포졸이라도 들이닥칠 판이었다. 만약 아이들이 훈장님 벼루를 깨서 죽으려고 훈장님 댁 비상을 먹었습니다라고 진술이라도 한다면 비상을 집에 두고 관리 소홀로 아이들을 죽게 한 죄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어떻게든 이 연극을 끝내야 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풀고 최대한 인자한 목소리를 내보려 애썼다. 얘들아, 진정하거라. 내 자세히 보니 너희가 먹은 것은 비상이 아닌 듯하구나. 아마 내가 착각하여 다른 상자를 둔 모양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만석은 그 틈을 주지 않았다.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훈장님이 분명히 창자가 녹아내리는 맹독이라 하셨습니다. 제 배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훈장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만석의 말은 김진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올감이었다. 스승의 말은 진리라는 유교적 가르침을 역이용하여 김진사가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뒤집지 못하게
못 박아버린 것이다. 김진사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저 요물 같은 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는 만석을 노려보았다. 만석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사이로 살짝 눈을 뜨고 김진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로움과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훈장님 어쩌시렵니까? 벼룩값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곶감값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훈장님 손해일 텐데요. 만석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김진사는 뒷목을 잡았다. 혈압이 올라 눈앞이 깜빡거렸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웬마루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이 먹은 것은 곶감이요. 자신이 먹은 것은 화병이었다. 벼루는 깨졌고 곶감은 털렸으며 체면은 구겨졌다. 완벽한 패배였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최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이 난관을 타개할 명분이 필요했다. 아이들을 살리고 연극을 끝내고 자신의 거짓말도 합리화하며 벼루 사건도 덮을 수 있는 기적의 논리가 필요했다. 훈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이들이 구르던 것을 멈추고 주저앉은 훈장을 쳐다보았다. 김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기다려라. 내가 진맥을 해보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은 힘차고 규칙적이었다. 곶감을 10개나 먹었으니 기운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 김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속으로는 이 튼튼한 놈 몽둥이로 다스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주 신중한 의원의 표정을 연기했다. 한참의 정적 후 김진사가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지만 귀 밑까지 붉어진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아주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그는 짐짓 놀란 척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분명 저것은 칠공에서 피를 쏟게 하는 천하의 맹독 비상이 맞거늘 어찌하여 너희의 맥은 이리도 평온하단 말이냐. 만석이 눈치를 채고 끼어들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죽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는 필시 하늘이 도운 것이다. 김진사는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야만 했다. 너희가 비록 실수로 벼루를 깨뜨렸으나 그 죄를 뉘우치고 죽음으로써 속죄하려 했던 그 갸륵한 효심. 셔신과 충심 종신의 하늘이 감동한 게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너희의 그 순수한 마음이 맹독을 해독하고 오히려 몸에 좋은 약으로 변화시킨 것이 틀림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논리였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김진사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살았다. 독이 변하여 약이 되었으니 오히려 무병장수할 것이다. 벼루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너희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는 법. 내 너희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아 벼루 사건은 불문에 붙이도록 하마. 김진사의 선언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살았다. 훈장님 만세.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죽다 살아난 기쁨 연기과 벼룩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곶감을 배 터지게 먹은 포만감이 어우러진 환호였다. 만석은 훈장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다. 훈장님의 넓으신 은혜에 감복하였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더욱 학문에 정진하겠습니다. 만석의 능청스러운 맹세에 김진사는 속이 쓰려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진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깨진 벼루 조각을 발로 슬쩍 밀어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다. 내 곶감, 내 벼루.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다시는 먹을 걸로 아이들을 속이지 않으리라. 곶감 하나 아끼려다 집안 기둥뿌리를 뽑았구나. 해는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렸지만 서당 마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김진사는 엠마루에 힘없이 기대앉아 텅 빈 곶감 상자와 깨진 벼루, 그리고 원기 왕성한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것은 술기운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제자에게 한 방 먹었다는 스승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옹졸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때 만석이 슬그머니 훈장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훈장님,
근데 그 비상 맛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다음에도 또 비상이 생기면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흠칫 놀라 만석을 쳐다보았다. 만석은 씩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우리는 공범이라는 은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크흠흠하고 헛기침만 연발했다. 밤바람이 불어와 김진사의 뜨거워진 낯짝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쓰라림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을 것 같았다. 서당의 밤은 그렇게 훈장의 패배와 학동들의 달콤한 승리로 깊어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했던 소동이 가라앉고 서당에는 다시금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다. 밤새 뒤척이며 한숨으로 지새운 김진사는 누탄 눈으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마당의 돛돌 위에는 어제 박살난 단계연의 검은 파편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대신 맑은 아침 햇살만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다. 텅 빈 곶감 상자는 이미 아궁이 속으로 사라져 재가 되었으나 김진사의 가슴속에 남은 부끄러움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수염을 쓰다듬으려다 멈칫했다. 어제 만석이 앞에서 보였던 자신의 옹졸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기 때문이었다. 허허, 내 평생 쌓아온 채통이 곶감 몇 개와 맞바꾸어 사라졌구나.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비록 아끼던 벼루와 곶감은 잃었으나 지난밤의 사건은 그에게 벼루보다 더 단단한 교훈을 머리에 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스승의 권위는 근엄한 표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수업 시간이 되자 학동들이 하나둘씩 서당으로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아이들이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고 얌전했다. 어제 훈장님을 감쪽같이 속여 넘겼다는 통쾌함과 그래도 귀한 벼루를 깨뜨렸다는 일말의 죄책감이 뒤섞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탓이었다. 특히 주동자였던 만석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표정을 싹 거두고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인 양 단정하게 앉아 붓을 닦고 있었다. 김진사는 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제 일을 잊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겠지만 그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펼쳐든 책은 진도 나가던 소학이 아닌 명심보감의 한 구절이었다. 자, 오늘은 다른 글을 읽어보자꾸나. 욕심은 마음의 독이니 이를 비우지 않으면 썩은 내가 진동하느니라. 모두 따라 읽거라. 김진사의 선창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마치 훈장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만석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큰 소리로 따라 읽었다. 욕심은 마음의 독이니. 김진사는 만석의 목소리에 뜨끔했지만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재물에 눈이 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허나 그것을 감추려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어제의 비상소동처럼 말이다. 김진사가 짐짓 농담조로 어제 일을 꺼내자 긴장해 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킥킥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훈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애둘러 인정하고 아이들의 장난을 너그럽게 받아넘긴다는 신호였다. 서당 안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만석이 주섬주섬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훈장님 앞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냇가에서 주워온 듯한 투박하고 시커먼 돌덩이 하나였다. 훈장님, 이거 받으십시오. 만석이 돌덩이를 내밀자 김진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석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비록 깨진 단계연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뒷산 계곡에서 제일 평평하고 단단한 놈으로 골라 열심히 갈아온 벼루입니다. 저희가 깬 벼루 대신 이걸로라도 글을 쓰십시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만석표 벼루였다.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나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훈장님,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만석이 내민 돌벼루를 받아들었다. 표면은 거칠고 모양도 볼품없었지만 손에 전해지는 묵직함은 그 어떤 명품 벼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김진사는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단계연이 다 무엇이냐. 내게는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돌벼루야말로 천하의 명품이로다. 그는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들도 훈장님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서당의 오후는 글 읽는 소리보다 웃음소리가 더 높이 담장을 넘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훈장님이 드디어 부처님이 되셨나 보네 하며 흐뭇해했다. 며칠 뒤 아랫마을 장터가 서는 날이었다. 김진사는 장터를 거닐다 건어물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좌판 위에는 하얀 분이 뽀얗게 핀 상주 곶감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래 사서 벽장에 숨길 궁리부터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주머니를 털어 곶감 2접을 샀다. 그리고 서당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자, 오늘은 공부하기 전에 간식부터 먹자꾸나. 김진사가 곶감 상자를 내밀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훈장님, 이것도 비상 아닙니까? 칠성이가 장난스레 묻자 김진사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암 비상이고 말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가 절로 되는 행복 비상이니라. 김진사는 아이들에게 곶감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신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만석이 옆에 앉아 곶감을 반으로 쪼개어 만석이 입에 넣어주었다. 자, 우리 대장부터 먹어라. 내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곶감은 수업료니라. 만석은 훈장님이 넣어준 곶감을 오물거리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훈장님, 정말 꿀맛입니다. 근데 훈장님 입가에 또 하얀 가루 묻으셨습니다. 만석의 말에 김진사는 얼른 입가를 닦으며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벽장 속에 숨겨두고 혼자 먹을 때의 불안한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 나누는 기쁨의 맛이었다. 스승과 제자가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곶감을 나눠 먹는 풍경은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마저 훈훈하게 녹이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세월이 흘러 계절은 바뀌고 만석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김진사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그의 서당은 여전히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마을에는 훈장님과 비상 곶감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욕심을 부릴 때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혼자 먹으려다가는 훈장님처럼 벼루 깨지고 망신만 당한다라고 타이르곤 했다. 그리고 만석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는데 그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의리의리한 선물 대신 질 좋은 곶감 한 상자를 들고 스승님을 찾아뵙곤 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늙은 훈장과 장성한 제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곶감을 나눠 먹으며 옛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 내 녀석이 배를 잡고 구를 때는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는 줄 알았다. 김진사가 회상하며 웃자 만석은 찻잔을 따르며 대답했다. 스승님, 그때 스승님의 얼굴이 붉은 곶감보다 더 붉으셨던 거 아십니까? 사실 저희도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파서 굴렀던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사제간의 깊고 두터운 정칭, 이 강물처럼 흘렀다. 김진사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허허, 생각해보면 그 곶감은 정말로 약이었던 게지. 나의 탐욕을 치료하고 너희와의 벽을 허물어 주었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명약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이제 곶감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마음의 평화였고 나눔으로써 커지는 사람 사이의 온기였다. 벽장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값비싼 보물 대신 아이들이 쓴 서툰 글씨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김진사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진정한 보물이었다.